여러분 안녕하세요, 뮤맨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최강의 적이 될 타노스의 보물이자 인피니티 스톤들의 힘을 모아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인피니티 건틀릿에 얽힌 이야기들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는 아무리 팬들의 입장에서 봐도 유치뽕짝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인피니티 건틀릿이 나온 이슈를 이렇게 망칠 수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거는, 현재 번역판으로 나와 있는 인피니티 건틀릿 그래픽 노블은 미국에서는 이미 1991년에 출판된 것으로 무려 2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인피니티 워가 다가오는 마당에 마블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된 인피니티 건틀릿 이슈를 한 번쯤은 리부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난 영상에서 멀티 유니버스를 붕괴시킨 시크릿 워와 연관시켜서 인피니티 건틀릿 이슈를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이슈는 2015년에 발간된 인피니티 건틀릿 시크릿 워 편입니다. 스토리는 신의 힘을 갖게 된 몰큘맨 그리고 둠이 창조해낸 세상의 한 지역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이 세계는 거대화된 곤충들이 인류를 멸망시킨 상태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곤충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생존자들 중 운 좋게 살아남은 바키안 집안 사람들은 오늘도 황무지가 된 도시를 걸어다니며 먹을 것이 없나 찾아다녔고, 온종일 음식을 찾아다닌 결과 초라한 애견용 고기밖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곤충들이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운 밤에 불조차 켜지 못한 채 잠을 청하는데요. 이 가족의 첫째 딸인 안웨는 하루는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엄마는 바로 우주의 군인들인 노바코프스의 군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빠의 말에 의하면 엄마는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바코프스에 자원 입대를 했고, 그렇게 우리 가족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풀숲에서 타노스가 나타나 이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고 조인을 합니다.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던 타노스 그리고 가족들은 또다시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대 곤충들에 의해 쫓기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손녀딸을 지키다가 곤충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수십 마리의 곤충들은 곧이어 남은 안웬의 가족을 찾아내게 됩니다. 안웬은 진드기처럼 생긴 풍뎅이에 붙잡히게 되는데, 나름 저항한답시고 때린 주먹에 이 풍뎅이가 터지게 되고, 놀랍게도 이 풍뎅이 안에는 마인드 스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망작의 스멜을 느꼈어야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인드 스톤을 얻었음에도 그냥 반짝이는 돌멩이라고 생각한 안웬은 돌을 들고 계속 도망을 갔고, 결국 거대 곤충들에게 잡혀서 마지막 일격을 당하려는 그 순간 타노스가 몸을 던져서 이 가족을 지켜줬고, 그리고 나서는 노바코프스인 안웬의 어머니가 나타나 곤충을 쓰러뜨립니다. 어머니인 이분은 가족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다 생략하고 노바코프스처럼 슈퍼파워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노바포스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 불가사리를 머리에 부착하자 모든 가족이 노바코프스와 동등한 힘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개도 갑옷이 생겼는데, 얘는 갑옷 하나 장착했더니만 이제 인피니티 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후각까지 생깁니다. 어쨌든 이 가족이 다같이 마지막으로 남은 노바코프스의 기지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방금까지 가족을 도와준 타노스가 함께 가려고 하자 엄마인 이브가 막아서면서 너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고, 이에 타노스는 이브에게 타임스톤을 건네주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타임스톤을 건네줌으로써 신뢰를 얻게 된 타노스는 그리하여 가족들과 함께 노바코프스의 기지로 향하기 시작하는데, 도착해보니 이미 이 노바코프스의 기지마저도 곤충들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이 기지에 남은 건 노바코프스가 만든 인피니티 건틀릿 뿐이었는데, 엄마인 이브는 이 인피니티 건틀릿을 완성시켜서 곤충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이 건틀릿에 2개의 잼을 장착하고 남은 돌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와 가모라였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두셔야 될 점은, 이 세계는 지금 둠에 의해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활동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루트나 로켓의 존재조차 모르고 그냥 귀중한 것들을 도굴해서 판매하는 도굴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모라와 스타로드를 찾아온 타노스 그리고 노바 가족들은 이들이 노바코프스의 기지에서 훔쳐간 스페이스 스톤을 요구하게 되는데, 어이없게도 이 둘은 스페이스 스톤을 노바코프스로 변신을 시켜주는 노바포스와 맞교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또 쉽게 세 번째 인피니티 잼을 얻게 된 타노스, 노바 가족은 이들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고, 난 여기 인피니티 잼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 이브의 말만 따라서 한 황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며 이 안에 인피니티 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나무를 당장 잘라버리자고 제안하는 가모라가 무기를 휘두르려는 순간 그루트가 깨어나서 I am 그루트를 외치며 파워스톤을 건넵니다.
왜 그루트가 파워스톤을 냉큼 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화에서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그렇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번째 인피니티 스톤까지 쉽게 얻은 노바 가족과 타노스는 다섯 번째 인피니티 잼이 있는 메거스 시티로 향합니다. 참고로 이 메거스 시티는 소울스톤을 이마에 박아놓은 아담 워록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인데, 아담 워록은 자신이 소울스톤과 일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곤충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엄마인 이브는 노바 코프스가 만든 인피니티 건틀릿을 보여주며 이걸 완성해야 곤충들을 멸종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장 소울스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아담 모록은 이건 내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거부를 하는데, 당연히 또다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 나름 신선하면서도 동시에 유치했던 건 엄마인 이브가 인피니티 잼들을 나의 온몸에 차크라와 융합시키면 새로운 무기인 인피니티 아머를 만들 수 있다고 소리치고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 인피니티 아머 덕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소울스톤을 이마에 장착한 아담 워록과 동등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가 아닌 영혼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소울스톤은 결국 이브의 영혼을 지배하는 아담 워록의 승리가 되려는 그 순간, 타노스가 달려들어서 아담 워록을 맨주먹으로 때린 뒤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인피니티 건틀릿에 소울스톤을 장착하고 갑작스러운 배신을 때립니다. 그리고 바로 소울스톤을 이용해서 이브의 영혼을 봉인시켜버리고 노바 코프스의 인피니티 건틀릿에 박혀있던 돌들을 모두 타노스 자신의 인피니티 건틀릿에 장착해버립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리얼리티 스톤만 남은 상태에서 타노스는 이 리얼리티 스톤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미래의 타노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현재의 타노스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얘들은 서로 인피니티 건틀릿을 내놓으라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미래의 타노스는 지금까지 수십 번 동안 미래의 자신이 계속해서 노바 가족에게 패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현재의 타노스는 자신만이 그걸 바꿀 수 있다면서 미래의 자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꿰뚫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노스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동안 노바코프스의 힘을 얻은 강아지 지그재그가 킁킁대며 마지막 인피니티 잼인 리얼리티 스톤을 찾아서 날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노바 가족은 리얼리티 스톤을 타노스보다 먼저 얻게 됩니다. 하지만 타노스는 노바 가족의 위치를 금방 찾아냈고, 리얼리티 스톤을 갖고 있는 노바 가족은 나머지 인피니티 잼을 모두 갖고 있는 타노스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는 충격적으로 허무한 엔딩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이 가족은 엄마인 이브가 인피니티 아머랍시고 변신했던 것처럼 가족 합체 로봇을 만들어서 타노스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심 이 장면이 나올 때 어이가 없어서 좀 웃었는데, 아무튼 리얼리티 스톤만 장착된 인피니티 건틀릿으로 아빠인 맨지는 공간을 왜곡시키는 것과 동시에 타노스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타노스는 이러한 공격을 파워스톤의 힘으로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맨지는 한 번 더 달의 인력과 청력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타노스를 바위들로 가둬버리는데, 이 또한 타노스가 쉽게 뚫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맨지는 타노스를 아예 이 현실에서 바깥으로 쫓아내보려고 하는데, 이 공격마저도 타노스는 멀쩡하게 견뎌냅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공격 때문에 가족 합체 로봇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그렇게 여기저기로 튕겨나간 노바 가족들 중 유일하게 몸을 가눌 수 있는 안웨는 맨진이 갖고 있던 인피니티 건틀릿을 장착하고 타노스에게 대항하려고 하는데, 타노스는 어차피 의미 없는데 싸우지 말고 내 부 하나 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안웨는 손쉽게 네 알겠어요 하고 리얼리티 스톤을 타노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타노스는 이 마지막 인피니티 스톤을 장착하고 드디어 모든 세상 것들을 내 발밑에 둘 수 있게 됐다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타노스의 몸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안웬이 리얼리티 스톤으로 정말 리얼해 보이는 가짜 리얼리티 스톤을 만들어서 타노스에게 준 거였고, 이 스톤의 정체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건틀릿에 장착되면 사용자를 파괴하는 데스 스톤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타노스는 죽고 노바 가족은 세상을 구했다가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5년 시크릿 워판 인피니티 건틀릿 이슈였습니다. 도대체가 타노스와 인피니티 건틀릿 그리고 6개의 인피니티 잼이 모두 다 나오는 이 거대하고 재밌을 수 있었던 이슈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든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마블 코믹스는 다 재밌게 보는 편인데, 이거는 유치함도 유치함이지만 작가가 스토리의 앞뒤 맥락이나 인피니티 잼들의 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투씬들을 남발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주지도 않는 별점을 굳이 이 만화에 주자면 별 1개 반 정도는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꼭 한번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또 다른 노잼 혹은 꿀잼 이슈들을 소개해 주시길 원한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